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부터 경찰공제 주관식 경찰행정법 2012년도 경찰공제 사례 강의를 맡게 된 신민 강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금까지 제가 강의했던 방식이랑 조금 다른 방법으로 진행이 될 것이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제 기본 강의, 이론 강의나 아니면 기출 사례 특강이나 논점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판서를 굉장히 많이 했던 걸 기억을 하실 텐데, 공제 강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익숙하게 알고 계신 게 있으실 겁니다. 제가 작년에 여러분들한테 공제의 음성 해설 강의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와 같은 방법으로 판서는 조금 줄이고요. 제가 우선 제 답안을 가지고 공제의 사례를 함께 풀어가면서, 그리고 나서 공제의 답안에 대한 제가 평가를 함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사례 1번에 대한 문제를 같이 풀도록 할 텐데요. 먼저 문제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을 보시게 되면은 2009년도 8월 1일 갑은 서울역 앞길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인 남대문 경찰서 교통과 소속 경찰관 을에게 적발이 되어서, 지금 이제 음주운전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음주운전 한번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게 되면, 지금 제 답안 가지고 보고 있는 중이고요. 설명이 끝나고 나서 공제의 답안을 함께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참조조문을 한번 보시게 되면, 도로교통법 제44조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1항을 보시게 되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게 뭐에 대한 규정이다? 음주운전 금지 규정입니다. 음주운전 금지 규정. 그리고 44조 2항을 보시게 되면, 경찰 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첫 번째, 여기서 슬래시 끊으시고요. 첫 번째 요건이죠. 또는입니다. 또는 하거나. 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1항이 바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이었었고, 음주운전 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그러니까 음주운전을 했다고 판단이 들어서 음주 측정을 하게 되면 이 두 번째 요건에 해당하는 거죠.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호흡조사에 의해서 측정할 수 있다. 호흡조사에 의해서 측정할 수 있다. 이 부분이 바로 음주 측정에 해당할 겁니다. 음주 측정.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대로 음주 측정이라는 것은 행정조사, 경찰조사 작용에 해당할 것이고요. 경찰조사 작용에는 강제조사하고 임의조사가 있죠. 임의조사는 뭐예요? 임의조사는 상대방의 뜻에 맡겨서 이루어지는 조사 행위를 말하는 거죠. 음주 측정의 경우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자발적 동의를 구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강제조사에 해당한다라고 보겠네요. 지금 이 문제에선 특별히 관련은 없습니다. 강제조사, 음주 측정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법적 성질이 권력적 사실행위이고, 또한 그것은 행정처분, 경찰처분이다. 그리고 이제 거기 보시게 되면 이것을 측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측정할 수 있다, 가능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음주 측정이라는 것은 재량행위에 해당한다라고 보겠네요. 여기까지 보시면 됐습니다. 다시 앞으로 넘어가 보시게 되면, 음주운전 단속 중인 남대문 경찰서 교통과 소속 경찰관 을에게 적발이 돼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그러니까 지금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44조 1항의 음주 운전 금지 규정 위반 사유가 인정되었고, 그에 따라서 44조 2항의 근거에서 음주 측정이 행해졌고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2%로 나타났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우선 문제를 풀기 위해서 다시 이제 뒤에 한번 확인을 해 보시게 되면, 이제 술이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에 있어서는 제재 처분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 제재 처분이 어디에 있느냐? 도로교통법 제93조네요. 그렇죠? 93조 1항 보시게 되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음과 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행안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이 행안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이 부분이 이제 밑에 있는 시행규칙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지금 구체적인 수권이 이루어진 상태고요. 수권을 받아서 지금 제정된 법규명령이 바로 밑에 있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이게 행정안전부령이죠. 행안부령.
예, 이제 그 기준에 의해서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 내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두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운전면허 취소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예,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가능한데, 예, 몇 년의 범위 내에서? 1년의 범위 내에서입니다. 그렇죠? 1년의 범위 내에서 운전면허 취소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운전면허 정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취소를 할 거냐 말 거냐, 정지를 할 거냐 말 거냐에 있어서의 결정재량도 인정이 되고요.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으니까. 그리고 운전면허 취소를 할 것인지, 운전면허 정지를 할 것인지 부분에서는 둘 중에 하나의 법적 효과를 선택한다는 점에서 선택재량도 인정이 됩니다. 예, 조금 더 심화학습 한번 들어가 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되면 1년의 범위 내에서 운전면허 정지할 수 있다라고 돼 있으니까 하루짜리 운전면허 정지할 수도 있고 365일짜리 운전면허 정지할 수도 있고, 예, 역시 그 날짜, 정지기간의 선택 역시도 선택재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재 처분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런 식의 제재 처분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다음 각호에 보니까 제1호가 나와 있습니다. 제1호 확인해 보시면 제44조 1항 규정에 위반하여, 44조 1항 뭐였었죠? 예, 음주운전 금지 규정이었었죠. 그래서 음주운전을 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을 한 때는 이와 같은 제재 처분을 하게 돼 있어요. 방금 전에 우리가 지금 참조조문으로 어떻게 넘어왔냐면 0.22% 혈중 알코올 농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 얘기가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예, 이거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위임명령이 밑에 있죠. 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확인하도록 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91조 1항 보시니까요. 예, 법 93조, 방금 봤던 게 바로 93조였었어요. 그렇죠? 93조에 따라서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는 기준 이렇게 돼 있고, 그 뒤에 보면 97조 1항 이렇게 돼 있는데, 97조 1항은 지금 우리가 신경 쓸 문제가 아니고요. 93조 문제입니다. 예, 93조에 있어서 취소나 정지할 수 있는 기준은 뭐와 같다? 별표 28과 같다. 별표 28. 그리고 다시 별표 28 내려오십니다. 별표 28 내려와 보시고, 여기서 별표 28은 또 뭐야?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경감 승진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야, 예, 근무하시면서 많이 익숙한 법령이기 때문에 상관없겠지만, 이제 경찰 간부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별표 28 이런 거 자체도 좀 어색할 수 있어요. 이 별표 28은 사실 여기에 있는 이 시행규칙의 하나의 내용이 지나지 않는 겁니다. 예, 너무 내용이 길어가지고 별표를 이렇게 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 별표 28은 뭐라고요? 예, 이것도 그냥 시행규칙입니다. 행정안전부령이라는 거죠. 그래서 별표 28 보니까요. 제2호에서 취소처분 개별 기준이 나와 있는데, 두 개가 나와 있어요. 지금 이 공제의 저자가 이것도 헷갈리게 만들려고 지금 왜 이 글을 들어가는 걸까요? 하지만 별게 아니네요. 보시게 되면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0.05%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0.05%는 어디 있냐면 그 참조조문 보시게 되면 44조 4항에 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의 시작점은 바로 0.05%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이것 때문에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때 뭐 한다고요? 운전면허 취소 처분한다고요. 근데 지금 설문에서 이와 같이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거나 죽게 한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 단서가 없죠. 그럼 이제 첫 번째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밑에 보시게 되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때 이때도 운전면허 취소를 하도록 되어 있네요. 술에 만취한 상태 맞나요? 지금 갑이 술에 만취한 상태일까요? 그렇죠. 왜? 기준이 여기 나와 있어요. 혈중 알코올 농도 0.1%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설문에서 갑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몇 프로였죠? 0.22%였습니다. 그래서 0.1% 이상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제재 처분은 이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데, 그건 어디 근거해서? 예, 술에 만취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재 처분한다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다시 이제 설문으로 돌아가도록 합니다. 0.22%로 나타났다. 하지만 하루에도 수십 건의 음주운전 단속으로 경매에 시달리고 있는 어른 착오를 일으켜라고 돼 있어요. 이런 식의 상황을 지금 공제의 저자가 직접 만들어낸 것은 아니고, 이건 이제 판례 상황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온 겁니다. 이런 상황이 있었던 거죠.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경매에 시달리고 있었던 단속 경찰관, 단속 공무원 을이 착오를 일으켰고요.
갑을 운전면허 정지 대상자로 기재를 하였습니다. 방금 전에 뒤에서 우리가 참조조문 보면서 어떻게 됐었나요? 도로교통법 93조 1항에 따르게 되니까 뭐 할 수 있다? 운전면허 취소할 수 있다? 정지할 수 있다? 1년의 범위 내에서 정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시행규칙 별표 28까지 내려와 보니까 지금 그처럼 0.1% 이상, 0.22%, 즉 술에 만취한 상태면 어떻게 해야 된다? 운전면허 취소해야 한다라고 분명히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운전면허 취소를 해야 되는 상황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착오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운전면허 정지 대상자로 기재를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남대문 경찰서장 병이 지금 이제 단속경찰관 을이 착오한 대로 그대로 해서 운전면허 정지를 하게 됩니다. 이를 토대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라서 갑에게 운전면허 100일 정지 처분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사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라서 한 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따랐다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나왔겠죠. 이 문제가 이 부분에서는 약간 세련되지 못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 뭐 지워주면 훨씬 더 정확해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로부터 6개월 후에 오류를 발견한 서울지방경찰청장청은 갑에게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6개월. 며칠 차이 나는지 한번 보세요. 100일 정지가 됐어요. 6개월이면 6, 3, 18, 180일이에요. 그렇죠? 그럼 180-100은 80이 남죠. 그럼 지금 갑 같은 경우에는요.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발령됐을 때 그 시점에 운전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운전하고 있었겠죠. 왜요?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나왔으니까 운전을 하고 있었던 거죠. 운전면허 정지 처분 100일이 나왔고 그 100일이 경과했기 때문에 정지 처분의 효력은 소멸됐고 따라서 이제는 운전면허 처분의 효력이 부활했고 운전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6개월이 지나서 이제 와서야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했다는 거죠. 이 안에서 논점이 보이십니까? 논점이 보이셔야 됩니다. 그쵸? 논점이 보여야 됩니다. 그럼 설문 1번 한번 보시게 되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법적 성질을 기술한 다음에 굉장히 친절한 문제네요. 그쵸? 남대문 경찰서장 병의 운전면허 정지 처분의 적법성을 검토하시오. 여기서 그냥 남대문 경찰서장 병의 운전면허 정지 처분의 적법성만 물어봐도 그래서 여러분들은 알아서 지금 이 별표 28의 법적 성질을 검토하셨어야 하는데 지금 아주 친절하게 법적 성질을 검토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익숙하신 문제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이 시행규칙에 만약 법규성을 인정해서 법규 명령으로 봐버리게 되면 법으로 봐버리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라는 것은 지금 상황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별표 28에 따르지 아니하고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한 거죠. 별표 28에 위반돼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만약 이 별표 28을 법규 명령으로 법으로 봐버리게 되면 이 별표 28 위반 사유만 가지고 바로 정지 처분은 위법 이렇게 하고 끝나버리겠죠. 근데 만약에 이것을 행정규칙으로 봐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행정규칙은 뭐라고요? 휴지 조각입니다.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느냐?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이라는 것 제재 처분 재량행위라고 했죠. 근데 여전히 재량행위로 남기 때문에 뭐 정지를 할 거냐 취소를 할 거냐 이것은 사실 관할행정청 마음 재량권으로 남게 될 겁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는 별표 28에 위반돼서 취소를 하지 않고 정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적법해지냐? 그건 아니거든요. 위에서 보시게 되면 착오를 일으켰다라는 말이 나오죠. 이 착오라는 부분과 관련돼서 또한 위법성 사유를 발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설문 2번, 3번까지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 머리가 굉장히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설문 1번부터 우리 한번 같이 처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답안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고 설문 1의 해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제의 교재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제 다른 경찰행정법 교재들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많이들 작성을 하시죠. 여러분들도 이 부분 작성하시는 분들이 꽤 계실 거예요. 논점의 정리, 또는 뭐라고 하죠?
요즘엔 이제 또 쟁점의 정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쟁점의 정리. 예, 표현은 다양할 수 있어요. 예, 문제의 제기라고 쓰시는 교수님들도 계십니다. 예, 과거에는 또 문제의 소재 이렇게 쓰기도 했었어요. 문제의 소재. 그 다음, 그냥 이제 서론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계시죠. 서론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이거 쓰지 않는다. 이제부터 이거 쓰지 않는다 이겁니다. 지금 제 답안을 보시게 되면 설문 1의 해결부터 바로 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코드를 좀 맞추고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초반에는 약간 속도가 느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물론 이제 제 수업을 계속 따라오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충분히 익숙하실 텐데 공제외책이니까 한번 들어볼까? 이렇게 해서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랑 약간 코드를 맞추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죠? 그럼 이걸 왜 안 쓰냐? 우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작년도에 그러니까 2011년도 경감승진 시험 모범 답안이 직원의 실수로 유출되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몇몇 수험생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바로 그 모범 답안을 다운받아 버렸죠. 모범 답안 제가 그래서 다 나눠드렸었어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모범 답안 보면 어떻게 돼 있었나요? 이런 거 없었습니다. 올해 2012년도 모범 답안 보신 분들 계시죠? 이야기 들으신 분들도 계시고요. 올해도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경찰행정법 공부방법론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촬영을 해서 올려드린 적이 있었는데, 거기 보시면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출제에는 두 분이 들어가서 하십니다. 지금까지 전부 다 직원분들이 들어가셨었어요. 물론 이제 사시나 행시 출신 분들이 들어가셨죠. 근데 출제위원들이 모범 답안을 작성했었나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모범 답안은 누가 작성한다고 했죠, 제가? 직전 연도 사법시험 합격생이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시생들 같은 경우는 신림동에서 공부를 하죠. 그리고 지금 이곳은 신림동입니다. 신림동에서는 논점의 정리, 쟁점의 정리를 불필요한 경우엔 작성하지 않도록 가르치기 시작한 지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사시 합격생들이 들어와요. 모범 답안을 쓰면서 논점의 정리를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뭐 들어갔던 친구 써버리면 어떡할 거야? 뭐 옛날부터 공부한 친구면 어떡할 건데?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들 이 논점의 정리 쓰게 되면 뭘 또 써야 되죠? 이거를 쓰게 되면은 여러분 이제 논술형 답안이라는 것, 논문형 답안이라는 건 당연히 어떻게 이루어져야 돼요? 수미상관 방식, 그쵸? 수미상관. 머리하고 꼬리가 서로 대응이 돼야 됩니다. 만약에 논점의 정리, 쟁점의 정리 이런 것을 쓰셨을 경우에 있어서는 당연히 무엇을 쓰셔야 돼요? 마지막 가서 사안의 해결을 써주셔야 되겠죠. 사안의 해결, 이제 또는 결론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걸 써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 부분에는 여러분들이 지면을 어느 정도 하려 하는 것이 기본일까요? 과거에 이렇게 논점의 정리 이런 거 쓰실 당시에는 이 부분에 이제 10%, 그리고 이 부분에 10%. 지금 제가 10%가 전체 죄송합니다. 전체 10%, 이 부분에서 5%, 이 부분에서 5%에서 이제 총 10% 정도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부분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시죠. 시험을 한 번이라도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시간이 많이 부족했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안 그래도 시간이 부족한데 굳이 득점도 없는 부분에서 여기다가 10% 해서 지면 다 낭비하고 그러면 여러분들 꼭 10페이지를 다 채우실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7페이지, 8페이지만 써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경찰사랑 카페에서도 또 전국 순회를 다니면서도 보여드렸던 답안이 있었습니다. 서울청에서 68.5점이 나왔던 합격자의 답안이었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 7페이지 정도 작성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 답안을 보여드렸을 때 직접 채점한다면 몇 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라고 했을 때 55점 이상 부르신 분 아무도 안 계셨었습니다. 68.5입니다. 7페이지만 작성했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내용에도 빠진 부분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럼에도 그 정도 점수가 나오고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뺄 수 있는 건 빼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합격하신 분 같은 경우엔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그런 말씀을 하신 분이 계세요.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지금도 매일매일 저한테 카톡을 보내고 계신데 네, 그분은 이제 이 수업을 듣지 않으시겠네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선생님이 강의를 하시면서 논점의 정리와 사안 해결을 쓰지 말라고 그렇게 강조를 해갖고 안 썼다. 안 썼는데 60점대 후반 나오고 합격했다. 그리고 시간은 80분 중에 20분이 남았다. 쓰지 마십시오. 예. 그리고 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걸 쓰시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제 로마자 2번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서 이렇게 설문 1의 해결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면 여기서는 문제인식 전달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도 문제인식 전달을 합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 뭘 써야 되냐? 문제점. 이걸 써야겠죠? 문제점. 그리고 학설 판례 이렇게 쓴 다음에 마지막에 4번 이렇게 해볼까요? 4번 여기서 소결 또는 설문 1의 해결 이런 식으로 쓰겠죠? 이거 모으면 각각의 설문에 있어서 이 문제점 모으면 논점의 정리 나오고 여기서 이 소결 모으게 되면 사안 해결 나옵니다. 똑같은 내용을 만약에 논점의 정리 있는 걸 그대로 옮겨다가 여기다 꽂아놓고 여기 있는 걸 그대로 옮겨다가 저기다 꽂아놓고 하게 되면 채점자가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굉장히 성의 없는 답안이구나. 똑같은 중복 논의가 왜 계속 반복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논점의 정리에서 썼던 말을 조금이라도 바꿔야 되겠죠. 어떻게 바꿔야 돼요? 여기는 조금 더 사이즈가 크면 여기는 조금 더 사이즈를 작게 해. 여기가 조금 더 추상적이면 여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써주셔야 될 텐데 그 미묘한 온도차를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나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시험장에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내 머리는 앞에 거를 고민하고 있고 손은 뒤에 건 알아서 쓰고 있어야 돼요. 내가 뭔가 집중을 하는 순간 시간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5분, 10분 막 흘러가 버립니다. 생각하는 게 가장 위험합니다. 내용도 아닌 불필요한 온도 차이를 생각해서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고민을 하는 시간에 이 부분, 물리적인 양을 쓰는 데서 시간이 걸리지만 그거 고민하다가 시간 다 날아가면 한 20분 날아갈 겁니다. 시험 끝났습니다.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공제회책이 출간되기 전에, 그러니까 원고가 넘어가고 나서 공제회 저자님이랑도 제가 이미 얘기가 된 부분입니다.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이거 생략하셔도 되겠어요. 그래서 바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설문 1의 해결. 문제점 들어가도록 할게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이제부터 별표 28이라고 하도록 합니다. 약칭 들어간 겁니다. 이하 별표 28이라 한다. 여러분들 약칭 쓰실 때 약칭 쓰겠다라고 이렇게 전제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갑자기 도교법 이러고 들어가 행소법 이렇게 이러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약칭 쓸 때 말씀하시고 들어가고 법적 성질을 물어봤어요. 법적 성질과 관련돼서 법규 명령으로 볼 수 있는지를 검토하도록 한다. 여기서 굳이 여러분들 법규 명령인지 행정규칙인지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이미 정해놔도 된다는 거예요. 결론을 내린 게 아닙니다. 검토하겠다고 했으니까. 물론 문제점에서 결론까지 끌어내버리면 뒤에 논의가 다 불유해지니까 안 되겠지만 이 정도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두 가지 질문했는데 별표 28의 법적 성질에 따라서 뭐가 달라질 수 있어요? 뭔가 달라질 수 있어요. 어떤 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운전면허 정지 처분 별표 28이 있었습니다. 별표 28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었었죠? 네, 시행규칙이었습니다. 물론 지금 이 시행규칙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한다라는 수건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어디 있었습니까? 도로교통법에서 이렇게 있었습니다.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의 수건을 받아서 만들어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느냐? 현재 0.22%였습니다. 그러면 별표 28에 따르게 되면 뭘 해야 되는 상황이죠? 운전면허 취소해야 돼요. 이렇게 되면 운전면허를 취소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운전면허 취소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했다고 하고 있으니 이 운전면허 정지 처분은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에 별표 28에 위반된 거죠. 별표 28에 위반돼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운전면허 정지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운전면허 정지는 위법하냐 적법하냐 지금 이것을 물어봤는데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이게 뭐에 위반됐다고요? 별표 28에 위반됐다고요. 별표 28이 법이면요. 법이면 위반되면 위법. 그렇죠. 법이 아니면요. 위반 그 자체만 가지고 위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별표 28을 법으로 볼 것이냐, 법규 명령으로 볼 것이냐, 즉 법규성을 인정할 거냐, 아니면 법규성을 부정할 거냐. 이렇게 했을 때 요거는요. 그 위반 자체로 바로 그냥 위법이에요. 바로 위법. 그러면 여기서는요. 위반 자체만 가지고 그렇게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니까 추가 플러스 알파 논의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논의되는 것이 바로 아까 우리 봤던 차고 이 논의가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운전면허 정지의 위법적법을 논의하기 위해서 무엇을 별표 28의 법규성 논의가 필요하다고 한 것이고 이거에 따라서 뒤에 논의가 달라지니까 이를 바탕으로 해서 살펴보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쵸? 이제 아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적법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는데 법규 명령으로 보게 되면 별표 28 위반 자체로 위법해지겠지만 이건 바로 이 위쪽 얘기하는 거고요. 별표 28의 행정규칙으로 보면 별도의 재량의 하자 이런 식의 논의가 필요해진다. 이게 바로 이 알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알파 부분에서 재량의 하자 이런 식의 논의가 필요해진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운전면허 정지의 법적 성질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에서 법적 성질을 꼭 검토해야 됩니까? 이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네, 반드시 아시겠어요? 반드시 무조건 습관적으로 이거 쓰는데 시간 안 걸려요. 근데 이거 안 쓰게 되면 무슨 문제 생겨요? 자기 통제 기능이 안 돼요. 여러분 만약에 그 문제가 재량의 하자를 묻는 문제인데 실수로 이거 기속행위라고 생각해버리게 되면 재량의 하자 논의가 통째로 날아가요. 그럼 그 해는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법적 성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자신을 통제할 수 있고 신중하게 답안을 작성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성질이라는 것은 전체 답안이라는 요리를 만들기 위해서 신선한 요리 재료를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다 상하고 썩어버린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맛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법적 성질에 대한 검토는 반드시 한다는 겁니다. 다만 법적 성질에 대한 검토는 통상 이렇게 법적 성질을 직접 묻는 기출문제도 지금까지 여러 번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보통 이제 법적 성질이라는 것은 이제 첫 번째 당의 행위의 성질, 이것을 검토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정처분성, 그 다음 세 번째로 기속행위, 재량행위, 기속행위냐 재량행위냐. 제가 여기서 기속재량이라고 썼다고 해서 여러분들 답안지에서 기속재량이라고 쓰시면 안 됩니다. 기속행위, 재량행위 끝까지 다 쓰셔야 돼요. 이게 이제 기본 구도고 경찰행정법에서는 이제 그것이 경찰행정 작용이냐 이런 식의 얘기가 종종 등장을 해주죠. 그렇죠?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목적으로 위험을 방지하고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활동, 경찰행정 작용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경찰 처분, 경찰 재량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것뿐이에요. 이건 뭐에 쓰는 물건이냐고요? 요거는 가항상 허가다, 가항상 특허다, 하명이다, 부관이다, 행정계획이다, 행정조사다 이런 것들이 바로 당행위 성질입니다. 이거 써야 돼요? 꼭 써야 됩니다. 꼭 쓰셔야 돼요. 이거 쓰지 않고 판단이 안 돼요. 아시겠죠? 여기서 만약 허가 이래버리면 어떡하실 거예요? 허가다, 경찰상 허가다. 그것은 명령적 행정행위로서 실체법적, 쟁송법적 개념설, 어느 학설 따라도 처분이다 이렇게 해서 내려보낼 수 있어요. 허가다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기속행위다. 특허다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재량행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